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산전 관리에 모든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온 4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제게는 소중한 두 딸이 있는데 큰딸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했고 막내딸은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막내딸이 대학에 가게 되면 직장을 그만두고 함께 여행을 다니자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몇 년간 소중한 일상을 위해 눈물로 버텨온 사람입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지만 제가 겪은 일은 불과 2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의 현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지요. 지금의 남편은 저의 첫 번째 남편이 아닙니다. 정확히 20년 전 큰딸의 출산을 앞두고 저는 전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2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했고 또 어린 나이에 이혼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세상에는 이혼이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구독자분들이 안타까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종종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이혼하게 되었나요? 지금 세상이 어떤데 그런 이유로 이혼을 결심할 수 있나요? 라고요. 사실 전 남편이 이혼의 원인을 처음 꺼내기는 했지만 그 이유가 제가 이혼을 선택한 데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나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 삶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공유하며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은 시어머니와 다르지 않고 나도 결코 온화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성과 논리를 가진 사람이다. 저처럼 억울하게 이혼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어리고 돈도 없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20년이 지났는데도 저의 억울함을 기꺼이 보상해 주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의 결혼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정말 훌륭하신 분인 전 시어머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자아이만 있는 집안의 장손자입니다. 내가 세 아들의 어머니라고 말하면 그들은 감히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이렇게 무례한 아들을 키우다 보면 엄마들이 깡패가 되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늘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지만 아들을 키우면서 화를 냈다고 늘 말했다. 어쨌든 나와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다. 인정하기 좋은데 세 아들을 모두 잘 키우셨고 게다가 일찍 결혼도 하셔서 당시 51세로 아주 어리고 활력이 넘치셨습니다. 남편은 자영업자입니다. 아내의 부모님과 저보다 1살 많은 아내의 도움을 받아 스포츠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늦게 결혼했을 뿐인데 당시 여성들은 20세도 안 돼서 일찍 결혼했다. 전 남편도 20대 후반에 결혼했어요. 제가 결혼한 후 시어머니는 늘 새 아들을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키운 뒤 자기 딸보다 나았다고 했고 대화의 끝은 늘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저는 딸이 없지만 딸이 있는 집은 부럽지 않습니다. 딸을 키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은 대충 키울 수 있지만 딸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 네, 그런데 돈을 들여 그 아이를 키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혼하면 남의 집 청소도 하게 되잖아요. 여자는 쓸모가 없습니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해했나요? 결혼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들을 낳는 일이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어머니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실제로 구별합니다. 요즘 여자가 더 낫다는 말 모르시나요? 딸이 있으면 돈을 받고 아들이 있으면 돈을 받습니다. 나는 아들을 가질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옳지 않아요. 제 아들이 결혼하면 모든 게 끝나겠죠.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자이고 아내에게도 잘 대해주는 남자다. 아들만 둘.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엄마. 솔직히 제가 약하기를 기도하면 되고 더 강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들을 갖는 것뿐입니다. 즉, 결혼 후 며느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아들이고 시어머니와 결혼한 적도 없고 아들 낳아도 상관없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는 제가 임신하기 전이었고 제게는 너무 부담이 컸습니다. 어머니는 제 아들을 잘 키우는데 거의 동네의 리더이셨습니다. 그녀는 어깨에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좋은 아들을 낳았다고 주변 사람들이 칭찬할 때마다 행복한 어깨를 으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집착은 거의 미쳤습니다. 저도 두렵고 부담스러워서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태어나려면 앞으로 한 달이 더 걸린다고 하더군요. 내 아이가 태어나면 좋은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태어났어요. 처음 몇 번은 어머니의 진심이 생각나고 감사했지만 결혼한 직후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나도 매우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엄마가 미쳤어요. 그녀가 임신했다면 나는 그녀를 내버려 두겠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태아의 성별을 알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요즘은 일찍 말해줬다고 하는데 제 임신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임신 25주까지는 아기가 엄마나 아빠를 닮았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글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말해 주셨는데요. 엄마, 아직 아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당신 아들이에요. 제가 임신했을 때 당신의 배가 컸어요. 그는 내 아들과 같습니다. 나는 그것을 본다. 내 배 모양을 보고 분명히 내 아들이라고 했는데 배 모양으로 성별을 알 수 있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병원에서 알려줄 거예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성별이 나오면 바로 말해줄게. 오냐는 이 엄마에게 먼저 말해야 해. 남자라면 당장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하고 할 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들이 아니었다면 어머니가 많이 서운해하셨을 텐데 딸이더라도 어머니가 내 혈통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 성별, 어머니가 아들에게 너무 엄격하다면 제가 개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하겠는가? 물론 남편과 함께 하겠지만요. 그런데 남편이 제일 먼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어머니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어머니의 감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아들을 낳을 때까지 기다려서 낳아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많은데 남자는 낳아야 해서 임신한 엄마를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남편 집에 가기가 싫다. 바람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 당시 나는 어렸고 남편밖에 몰랐습니다. 아들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사소한 걱정에서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 아들에게는 좋은 일이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여자라는 것을 알고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다른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시간아, 비합리적인 논리를 사용하라. 네가 부정직해서 그래. 우리 집이 아들이 많은 집인 줄은 몰랐는데 네가 첫째 딸이구나. 내가 당신을 선택할 때 당신은 나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뱃속에 있는 아이도 신경 쓰지 않고 내게 줍니다. 당신은 내게 스트레스를 주었다.
그 긴장감은 고스란과 내 아내 사이의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보, 네 엄마가 정말 화가 났구나. 당신의 첫째 딸과 당신은 너무 무관심해요. 엄마는 여자도 아닌데 왜 아들을 꾸짖나요? 그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글쎄요, 과거의 어른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아들이 세 개인 것을 너무나 자랑스러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시키는 대로 아들을 낳기 위해 노력하지 말았어야 했다. 성별이 요인입니다. 엄마로서 생각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내 아이가 이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집으로 와도 돼요. 아무튼 제가 임신 중에 딸에게 정말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처음에는 엄마가 아이를 낳고도 편히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말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요리를 하다가 이상하다고 하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은 그 소녀를 처음 봤을 때에도 찾아오지 않았고 마침내 그 부모가 우리 어머니의 아들 소식을 듣고 혀를 내밀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내 딸이 우리 엄마였습니다. 이상 커플. 그런데 더 나쁜 것은 큰아이가 1살 때부터 둘째를 낳으려고 노력했지만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비난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나도 아이를 낳고 키웠는데 나중에 엄마가 하는 말에 순종하기보다는 할 말만 하는 편이다. 당신 아들은 자기가 벌어온 돈으로 편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그게 내 딸의 일이에요. 그의 부모님은 그에게 첫 번째 생일에 금팔찌와 금반지를 주셨지만 그는 첫 번째 생일에도 반지도 주지 않고 단지 몇 켤레만 받았습니다. 속옷, 입어봐도 괜찮습니다. 물론 내 딸이 나를 낳았다는 이유로 나를 미워한다고 말하는 것이 내 딸이 그의 손녀이고 우리가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1살이 될 때까지 둘째 아이를 갖지 못할 텐데 고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도움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린이집에서 공부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은 정체되어 있고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방금 일을 시작했어요. 그들은 어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나요? 아, 그리고 부부가 방을 같이 쓴다면 아이가 생기나요? 집안일도 하고 늘 일이 바빠서 주로 혼자 생활해요. 저는 워낙 바쁜 사람이고 일 때문에 출장을 많이 다녀야 해서 고향과 해외를 오가며 생활하고 있어서 어머니께 부탁까지 드렸습니다. 돕다. 어머니가 속사정도 모르고 계속 말을 해서 짜증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하고 엄마와 다투면 나한테서 거친 말을 듣게 된다. 엄마, 그게 여자가 아이에게 갈 수 있는 응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는 유일한 것은 내 아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동전만 보지 말고 이제 지우고 아이들이 크기 전에 아이들을 생각하세요, 엄마. 언젠가는 남편을 위해 돈을 벌어야겠습니다. 호위와 보호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 엄마와 딸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문제입니다. 남자를 부드럽게 달래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랑을 돌보지 않아도 괜찮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너무 답답하네요. 그렇지 않다면 당장 병원이라도 가보시겠죠. 우리 집에서 어머니는 그럼 혼자만 간직해야 하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한테만 그러지 말고 아빠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우리 가문의 계보가 흐트러지지 않으려면 큰아들에게 증손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강제로 복권에 당첨됐는데 임신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만약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시어머니의 끔찍한 아들을 또 방해할 생각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이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화가 나서 나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여자라서 병원에 같이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늘 미리 예약을 고집하고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병원에. 그리고 제가 10대라서 아마 병원에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어쩌면 나는 엄마와의 대결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노력했고 아이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자랑을 하려고 명절 외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정말 무관심하고 못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자녀 양육과 시어머니의 갈등에 신경 쓰지 않는 척했습니다. 남편이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옆에 서 있었다면 어머니는 나를 구하기 위해 그렇게 애쓰지 않았을 것이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아이를 갖지 못한 이유는 포기하고 혼자 인생을 마감해야겠다는 생각과 엄마와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남편과 나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은 늘 내게 불만을 갖고 있고 나는 다른 며느리들의 말을 잘 듣는다. 그녀는 또한 내가 어머니에게 하는 말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이혼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 저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혼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저는 고작 20살이었고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런 가족이 있으면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사람을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지만 아이들에게 여지를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버틴다. 하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배신감을 느끼는 행동을 하게 됐어요. 그전까지는 남편을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면 비밀이 유지됩니다. 비밀로 하긴 했지만 남편이 어느 순간 출장을 가다가 해외로 많이 나가는 우연한 경우가 많아서 저는 남편의 출장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상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시장 조사를 위해 태국 출장을 준비하던 중 우연히 남편과 함께 출장을 가던 김 원장에게서 우연히 전화가 왔다. 남편이 전화했는데 잠시 끊었더니 거기에 놔두고 긴급 전화인가 싶어 전화를 받고 남편이 잠시 나갔다고 했다. 그러다 문득 해외 출장이 생각나서 김 원장에게 부탁을 했다. 태국에 가면 꼭 사오는 비누가 있는데 당연히 남편이 사주지 않을 것 같아서 사준다. 도움을 요청했지만 김 원장은 태국 출장이 처음이라 스케줄이 없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물었고 그가 간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에도 3박 5일 동안 시장을 조사하던 중에 김 원장이 갑자기 당황스러워하고 마음이 바뀌는 것 같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시장 조사를 하지 않는 사업을 하다 보니 예민한 본능이 활성화되어 남편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살펴보려고 보니 남편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상한 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합니다. 그것은 옳은 결정이었지만 나는 아이에게 너무 집중해서 그것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남편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며칠간 해외 출장을 간 상황에서 남자들은 생각보다 꼼꼼하지 않아서 스스로 숨겨야 했고 의지가 강하지 않다면 당연히 헤매야 했을 것이다. 남편이 모노폴리에서 항상 사용하던 컴퓨터를 내가 처음 켠 것은 그때였다. 그때 나는 맙소사, 나에게도 6명의 아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문득 생각난 것이 있었다. 남편은 격리된 여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가 퇴직금 때문에 2년 넘게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격리된 직원 중에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직원들이 일이 잘 안 돼 곧 해고될 것이라는 얘기를 자주 했는데 그 직원 중 유독 한 명이 일하고 있었다. 2년 넘게
몇 년 동안 그는 내가 일을 잘했다고 칭찬하기까지 했습니다. 웃긴 건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시켜 주라고 하더군요. 나는 그것이 모두 내 관심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너무 생생했어요. 그때 싸이월드가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는 여직원의 싸이월드 홈페이지를 발견한 것이 대중들에게 쉽게 포착된다. 생각해보세요. 남편의 애인은 해외여행에 신나서 유분과 함께 여행을 갔다고 자랑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게 놀랍고 관계는 계속해서 힘든 시기다. 1년이 넘었는데 손이 떨리네요. 사진은 다 증거로 남겼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딸을 보며 울었습니다. 나는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러지클리 방금 일을 시작했는데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오랫동안 수익 관리를 하던 시절이라 돈도 없고 바보 같았어요. 비상금은 없었지만 다행히 그 당시 불륜 사건이 발생해 이를 악물고 증거를 수집하고 곧바로 폭파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너무 뻔뻔해요. 집에서는 흥얼거리고 차갑게 대하기는커녕 사려 깊은 남편으로 위장해서 그런 모습을 보니 이제는 이혼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견뎌라.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엄마가 할 일이 있어서 갑자기 나를 집에 혼자 부르셨을 때 나만의 방식으로 안나를 걱정하면서 아직 어리다는 것을 알기에는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구정 연휴를 준비하려고 전화하는 줄 알고 아이가 학교에 가는 동안 남편 집에 잠시 들러 내기를 하려고 했으나 들어가게 됐습니다. 남편의 집에 가다가 어떤 여자가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잠시 멈춰 섰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싸이월드에서 보던 그 가게가 내 앞에 있었다. 우아는 앉지도 못한 채 서 있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그 순간 튀어나온 배를 쓰다듬고 있던 여자가 직감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엄마가 나한테 왜 전화했어요? 오늘은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이 여자는 누구예요? 어머니는 든든한 방패라도 되는 듯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내 배를 쓰다듬을 뿐이었다. 난 잘 지내고 있어. 특별한 일을 하고 있어. 최근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지연 아빠한테만 들었는데 옆에 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다. 남편과 아이가 하나 있다. 싸이월드에서 본 사진 속 여자분은 배가 빵빵하지 않아서 모르겠네요. 내 말은 이 여자가 지연의 아버지라는 거야. 아이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는 우리 가족의 씨앗은 노모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나한테 전화하는 거야?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아셨다면 그만두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를 처벌합니다. 예. 내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나는 누구를 통제해야 하는가? 당신의 어머니 뱃속에 아들이 있는데 몇 년이 지나도 그 아이는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시도하십시오. 딸이 하나뿐이어서 아직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당신에게 전화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엄마는 나를 빨리 알아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우리 가문을 물려받을 사람. 내가 당신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이유는 당신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데도 내게 며느리가 생기면 순종적으로 내 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법. 우리 가족보다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기본적인 일도 할 수 없는 년입니다. 나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두꺼비 같은 아들만 낳으면 된다고 했는데 당신을 위해서요. 물론 그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며느리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 아들을 직접 키우고 내 아들과 이혼하게 해주세요. 어머니도 이에 동참했는데 아들을 임신하면 더 이상 나를 며느리로 삼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참아야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잘못만큼은 다른 사람에게라도 벌이라도 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빌어먹을 놈의 손오사상에 눈이 멀어 패자가 됐다. 엄마, 제가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바람을 피운다. 다 알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의 어머니 역시 인간성을 포기한 분이셨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두세요. 나는 이 집에서 쫓겨날 생각이 없다. 그건 쉽죠, 돈. 할 일이 없을 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해보고 싶다면 딸과 함께 해보세요. 거짓말을 하며 살고 싶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 집의 며느리에게는 이미 아들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화가 난다. 내게 줄 수 없는 게 사실이야. 나는 시집에서 도망쳤고 남편은 이혼 과정 내내 어머니 뒤에 숨어 지냈다. 결혼 3년 동안 저와 딸은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화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이혼 그 과정이 험난한 싸움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눈물을 흘리며 이혼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자산의 영속성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만약 내가 떠나고 고통받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면 스스로 고민해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현실적인 선택이 매우 어려웠고 딸을 보호하려면 돈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그때 살 수도 있고 2억 원 주고 오래전에 이혼할 수도 있었죠. 남편을 떠나면 더 잘 혼내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하면 딸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하더군요. 자기 딸이기 때문에 어차피 봐주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이혼한 이후로 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자녀 양육비로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고 그를 감옥에 보냈지 만 이전에는 여성이 이혼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내가 양육비를 주지 않고 그 남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결국 남편은 잔인하고 무책임한 사람이 되어 딸을 혼자 키웠고 전 남편과 딸의 천년 인연을 깨뜨렸다. 내 딸의 특별한 점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친아버지에 대해 물어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나는 내 아이에게 가족을 욕한 적이 없지만 자라면서 주변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직감적으로 알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사업을 하는 친구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보다리 상인들이 큰 돈을 벌던 시절이었다. 어쩌면 내가 적시에 왔을지도 모르지만 이혼 후 사업이 성공해 살던 집을 팔고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집을 사서 이사했어요. 이를 악물고 살아가야 했던 시간이 얼마나 컸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목적은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딸이 있어서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최은이 아니어도 나를 사랑해요. 형편없는 차를 몰고 벤츠를 산다는 말이 내게도 해당된다. 그렇게 지금의 남편과 저는 이혼 후 8년 만에 재혼했습니다. 그는 우리 딸을 자기 딸처럼 키웠습니다. 어린이. 나한테 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딸이 엄마가 재혼하면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남편을 아빠라고 불러 잘 따라다녔고 의도치 않게 절친한 친구가 됐다. 아이가 더 많지만 이제 소중한 아이도 낳고 또 딸도 낳고 아이들의 엄마로 다시 살아갑니다. 가끔 이혼 전 생각이 나면 화가 나기도 했지만 점차 묻어두어야 했어요. 그것이 제가 지금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 겪은 일입니다. 결혼 후 지금의 남편의 사업은 더욱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더 좋을 것입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을 접었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남편과 저는 새로운 분야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신도시에 꽤 좋은 호텔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오는 일이라 거의 매일 호텔에 가서 남편의 존재를 알리느라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내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인생에서 그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혼한 전 남편과 그의 어머니를 뜻밖의 재회했다. 그날 나는 호텔에 있었다. 바쁘게 복도를 걷고 있는 동안 누군가가 내 팔을 만졌습니다. 호텔 손님이 나를 붙잡는 줄 알았다고 해서 나도 웃으며 응수했다. 하지만 나를 붙잡은 사람의 얼굴을 보자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아랍인이네. 그 사람이 나와 이혼했어요. 나를 이렇게 하게 만든 전 시어머니가 있다. 맙소사, 혹시라도 지원 엄마 말이 맞아요. 나는 세차장에서 전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네, 지원 어머니예요 라고 말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어머니는 시간의 흐름을 피해가지 못하셨나 봐요. 그녀는 많이 늙었습니다. 나는 매우 놀랐다.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무례한 말을 한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당신을 보자마자 당신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놀라서 당신을 잡았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과의 계약을 해지하러 여기까지 오셨나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있기 때문에 호텔에 가서 일이나 해라. 나도 바빠서 눈치채지 못한 척 지나쳐간다. 웃지 마세요.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원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네가 여기 와서 소란을 피울 이유가 없으니 내 아들보다 먼저 나가라. 당신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파티가 호텔에서 열리는지 어떻게 하나요? 나는 소리가 나기 전에 밖으로 나갔다. 내가 한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가수라고 완전 오해를 받았어요. 그녀의 칠순 생일 파티를 방해하기 위해 20년 만에 호텔에 찾아왔다. 웃긴 건 거짓말처럼 남편도 저를 보고는 자기 가족의 소송이 저를 밀어내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 어머니보다 더 놀랐어요. 그의 손. 안녕하세요, 지연 엄마. 엄마 남은 음식이 다 여기 있는 줄 알고 여기까지 왔어요. 나머지 가족이 도착하기 전에 빨리 이 호텔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20년 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지연이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너무 화가 나서 다들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뭐 하세요? 남편은 재혼한 상가가 이 광경을 볼까봐 걱정하는 표정으로 매우 진지했다. 그 사이 전 시어머니는 내가 하는 말과 전화도 듣지 않으셨다. 호텔 직원이 지나가더군요. 보세요. 이 사람은 호텔 직원이에요. 그녀는 큰 소리를 듣고 놀랐다. 그녀는 달려와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그 말을 보다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그 직원을 바라보며 나를 가리켰다. 오늘부터 이 여자를 없애세요. 오늘 저는 아이들과 함께 이른 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침입자가 나타나 내 파티를 거의 망칠 뻔했습니다. 이 여자는 어떻게 거기 서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쫓아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즉시 호텔 매니저에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가 왜 우리 집안의 일을 알고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호텔 직원은 절대로 나를 쫓아내지 않을 것입니다. 직원은 매우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전시회에게 죄송합니다, 선생님. 지금 누구를 해고하라고 하시나요? 라고 말했다. 건지에 있는 이 사람은 내가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호텔 책임자라면 지금 당장 이 사람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 여기 부인은 이 호텔 CEO의 부인이자 동료입니다. CEO, 그러자 방금 직원을 혼낸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도처에 있었다.
방문했을 때 완전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 여자는 호텔 책임자라고 하더군요. 여기 여자가 CEO예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심각한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CEO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씨 2.5 호텔이니까 소란을 피우시는 고객님들은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그 후 직원은 내게 인사를 하고 불쾌한 상황에서 서둘러 떠났다. 당신이 이 호텔의 주인이라고요? 말이 되네요. 아이를 가진 암캐가 부자를 능가했습니다. 호텔에서 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금붕어처럼 조용했습니다. 그 사람이 소란을 피워서 내가 상황을 해결했어요. 누가 누구를 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호텔은 내 호텔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남의 집에서 파티를 할 테니 파티를 즐기고 떠나세요. 당신을 위해서는 이제 돈이 충분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예전처럼 좋았어. 저는 집안일을 잘 못해요. 아, 소중한 아들을 잘 키우고 계시나 봐요. 우리 지연이는 현재 대학 졸업 후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유학을 가나요? 당신은 나를 내 딸의 양아버지로 만들었습니다. 그건 누군가가 나를 속이고 전처를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감히 내 딸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다니. 호텔에서 하고 싶은 말은 조용히 떠나는 것이 좋다. 왜 파트너에 대한 가장 큰 복수는 당신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전 남편이자 어머니인 저에게 처남이 느닷없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짜릿한 복수다. 그날은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호입니다. 1년 중 7일은 확실히 그다지 흥미롭지 않습니다. 성공했지만 재혼으로 인해 엄마와 딸 모두 혼란스러워졌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그 많은 호텔 중에서 왜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호텔로 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첫 번째 일을 축하하는 날인가요? 20년 전 억울한 일을 만회하는 것이 천리인가? 그 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돌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믿었는데 생각했던 대로 이상했다. 나의 오래된 결혼 생활에 대해 나는 전혀 압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전 남편과 함께 시원은 그 슬픈 얼굴을 떠올리며 기분이 상쾌했다. 얼마나 됐나요? 호텔에서 온 가족을 만났는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함께 호텔에 가서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전 남편은 재혼해서 아들을 봤지만 그 여자는 그를 떠나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구, 그래서 이혼했어요. 그는 상심하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가 망했다고 말했다. 어머니 칠순 잔치를 호텔에서 하느냐고 묻자 칠순 잔치는 비용을 지불했다고 했다. 돈을 모아 만든 둘째, 셋째 아들을 위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나요? 그는 호텔에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나는 청소를 아주 잘하고 우리는 한 달 동안 가족이 되었나요? 글쎄요, 생각해보고 나한테 일을 좀 주세요. 시연아빠한테 부탁 좀 해주세요. 내 아들에게 돈이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내 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직장에서, 하지만 호텔이라면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만나러 왔어요. 지원 엄마, 우리가 이혼할 때 나도 이혼할 수 있었어요. 내가 당신에게 준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그만큼의 은혜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 남편이 직접 말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머니 뒤에 숨었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기만 했고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 만큼 나는 전 남편과 현 남편을 충돌하게 만들고 있어요. 같은 호텔에 묵으면서 화내지 말고 바로 나가세요. 그때 집 안 주면 조용히 있을게요. 저
결국 제가 쫓아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주시고 김 부장님은 모두들 당장 나가라고 지시해 주세요. 그들이 내게 와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지만 잠시 후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딸의 전 남편이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그의 목을 잡았습니다. 내 딸은 아버지의 얼굴은 물론 할머니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전 남편이 내 딸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모아둔 돈이 있으면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해요. 정말 미쳤나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딸이 아마 이길 것 같다고 하더군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은 확실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엄마한테 연락해야지. 그러는 게 어때? 이봐. 아니야. 그 사람은 누가 치료를 받나요? 엄마와 아들은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 나는 나를 낳아준 아버지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고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는 이제 나의 유일한 아버지입니다. 그 사람도 내가 자기 아들이 아닌 줄 알고 6파운드를 주겠냐고 다시 물었어요. 나는 아버지가 방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방문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뼈도 되살릴 수 있으니 조용히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도망갔을 때에도 나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말했어요. 경호원이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다행히도 그는 자신의 딸 때문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 후 지금은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것도 없이 비록 생활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가족들을 돌아보며 20년 전 겪었던 이혼의 아픔을 갚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년이 흐른 지금 정의와 공평이 결국에는 돌아온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나 역시 한때 어리석게도 이혼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라고 자책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마음속 깊이 남아있던 원망과 서운함을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의 삶은 오직 행복으로 채울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저처럼 억울한 결혼 생활을 견디다 결국 이혼을 선택했던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억울함에 매달리지 말고 각자의 길을 찾아 스스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세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하늘이 반드시 공평하게 당신의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인생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날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